자,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놓고 우리가 7장에서 했었나요? 이미지 가져오기? 썸네일 보여줬던 게 7장의 샵 여기서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요거를 다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자바 코드를 샵 패키지 전체 통째로 해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7장 챕터 7에서 했었던 얘를 가져와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스태틱 폴더 있죠? 스태틱 폴더도 가져와 주세요. 스태틱 폴더. 이것도 7장에서 했었던 웹앱의 스태틱 폴더 있죠? 여기다 기본 이미지를 이렇게 깔아놨었거든요. 얘를 복사해서 가져와 주세요. 스태틱. 그리고 이미지 서블릿에서 우리가 이 기본 이미지 경로를 7장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7장의 스태틱의 이미지에 노 이미지 이렇게 했었는데 17장이죠? 챕터 17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이미지 서블릿에서 챕터 7이 아니라 챕터 17로 기본 이미지 나올 수 있게끔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작업했을 때 이렇게 이미지 같이 나오면 돼요. 이미지 나오나요?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나머지는 JSTL의 SQL 기능 중에서 등록 수정 삭제까지 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JSTL은. 자, 이미지 뜨나요? 또 뜨시는 분이. 네. 이미지가 나오고. 기본 이미지? 걔네들은 기본이 떠야 돼. 새로 치면 되지. 한번 보시게. 한번 보시게. 내가 떠야 되겠죠? 나오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컬럼이랑 안 필요한 컬럼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제일 좋은 건 그냥 셀렉트 쿼리에서 필요한 컬럼만 조회를 시키면 되죠. 전체 하지 말고 그냥 나는 프로덕트 아이디랑 네임만 찍겠다. 그것만 컬럼을 지정해주면 그것만 조회가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가지만 나와요. 그렇죠? 조회하고 싶은 것만 맞춰서 지정하면 되겠죠. 전체 다 하고 싶으면 올 하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지 다 띄워 보셨나요? 네, 띄워 보시고
그 다음은 등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JSTL에 SQL을 사용해서 지금은 SQL 쿼리라고 했잖아요. 네, SQL 업데이트라고 하는 태그를 쓰면 여기다가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 쿼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SQL2를 만들어주세요. SQL2. 요거는 여러분들 코드 다 쓰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실장에서 썼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대로 써주세요. 거기서 부트스트랩 코드만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SQL 02.jsp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SQL 02 언더바 프로도 작성해주세요. 상품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SQL2 프로에서는 이렇게 폼으로 요청받은 값들을 다 세팅을 해서 역시 데이터 소스 설정해주고 SQL 업데이트를 쓰면 돼요. 자, 그래서 SQL 02도 한번 보시면 얘는 또 쓰지 말고 가져오세요. 그렇죠? 요것도 코드가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다 쓰지 마시고 복사로 해서 가져온 다음에 얘네는 JSTL로 변수로 다 선언해 주는 거죠. 그렇죠? 변수에 다 넣어주고 데이터 소스 설정한 다음에 SQL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인서트 문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렇죠?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다 쓰지 마시고 여기다가 가져오시면 되는데 우리가 JDBC에서 보드 DAO 뭐 프로덕트 레퍼지토리 그 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물음표를 작성했었죠. 거기서는 뭐 prepared statement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뭐 set int, set string 이렇게 해서 인덱스에다가 물음표 하나하나 내가 값을 매핑을 해줬었죠. 그렇죠? 그걸 대신해서 그냥 SQL 파람이라고 순서대로 쭉 쓰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물음표에 product ID, 두 번째 물음표에 name 쭉 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쿼리가 다 돌고 나면 다시 목록으로 가도록 SQL 01로 가도록 리다이렉트를 해놨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수정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건 코드를 다 보내드렸으니까 이거 목록으로 가는 것만 한번 써보세요. 자, 되셨나요? 그래서 SQL 02 JSP를 실행해 보면 상품 등록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 작성한 다음에 인서트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상품 코드 P1010 상품명 인형 다 작성하고 등록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왜 샘플이 안 뜨지? 제가 여기다가 파일에다가 그냥 샘플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예 널로 인식을 안 하니까 샘플이 안 뜨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무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을 시켜봐도 되겠고. 우리 여기서는 파일 업로드가 구현이 안 돼 있죠. 여기서 파일 태그가 있어야 되는데 파일 태그가 따로 없어요. 그거는 생략하고 할 건데 만약에 파일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온전히 이 JSTL 태그만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 또는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 써야 되죠. 그렇죠. 그거는 JSP에서 작성하는 거는 권장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JSP에서 쓴다고 해도 그
그 라이브러리 자바 코드를 써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태그로 다 전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태그에서 지원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런 경우는 JSP에서 자바 코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서블릿을 만들어서 서블릿에서 파일 업로드 처리를 하고 리다이렉트를 해주는 식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에 대한 거는 일단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인서트 테스트 다 되셨나요? 해보시고 수정도 한번 해볼 거예요. SQL 03을 그대로 만들어 주시는데 SQL 03도 보내드릴게요. 파일을 받아서 SQL 03은 상품 수정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요청은 다 보낼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보내게 되겠습니다. 등록이 아니라 버튼만 수정이라고 해줄까요? 수정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SQL 03 프로 이것도 02 프로랑 유사하게 만들면 되겠죠? 02 프로에 가서 파라미터를 받아오는 건 똑같아요. 파라미터는 그대로 쓰면 되겠고 데이터 소스 설정 똑같이 쓰면 되겠고 쿼리만 바뀌겠죠. 인서트에서 업데이트로 쿼리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물음표에 프로덕트 아이디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었던 프로덕트 아이디를 맨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쿼리를 수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달라져요. 쿼리만 달라져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미 보드 DAO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그 데이터 접근 객체 만들 때 해봤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태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뭐예요? 프로덕트 수정은 우리가 안 해봤었나?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서 셀렉트 인서트까지만 해봤었네. 이 코드 있죠? 이 인서트 했었던 코드를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 걸로 볼까요? 똑같이 대비가 되게 태그로 쓰면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 인서트 하고 물음표에다가 쭉 매핑 해주고 요청 보내고 했었죠. 그거를 이걸로 대체를 해주는 거지. 태그로. 이해되셨나요? 그거를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도 한번 해보세요. 업데이트도 수정하려고 하는 상품 코드 프로덕트 아이디를 지정해서 적용해주고 수정해주면 되겠죠. 상품 수정으로 가서 저는 P1010 썼던 것 같아요. 수정해주면 P1010이 수정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삭제도 해야 된다. 삭제할 때는 프로덕트 아이디만 가지고 요청을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QL 04 만들어서 SQL 04에 상품 코드만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품 삭제는 상품 코드만 요청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04 프로 JSP로 요청을 보내고 또 SQL 04 프로를 만들어서 앞에는 똑같아요 다. 근데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만 전달받아 오면 되죠. 프로덕트 아이디 그다음에 데이터 소스 설정 그리고 딜리트 쿼리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여기만 바뀌었어요. 0203 프로 작성했던 거를 이제 쿼리만 바꿔서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럼 SQL 04도 실행해보면 상품 삭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P1010 프로덕트 아이디를 삭제한다. 얘를
상품 코드 지정해서 등록이 아니라 삭제겠지. 삭제 P1010 삭제하면 삭제 요청도 날라가죠. 그렇죠? 삭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덕트 아이디가 없는 것도 있네. 없는 것도 삭제가 되고. 자, 여기까지 삭제까지 적용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리절트 셋. 얘가 그것도 한번 보죠. 여기 가져왔을 때 봅시다. 얘를 결과를 보려면 교재에서는 결과 보기를 쓰고 있질 않네. 얘를 가져오는 속성 값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봅시다. 얘죠. 그러면 개발 문서에도 그냥 이거 자체를 찍으면 인테저로 확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얘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p 태그 이렇게 써볼까요? p 태그 써서 그러려면 일단 리다이렉트는 막아야겠죠? 리다이렉트를 막고 cout 해서 밸류에 리절트 셋 있죠? 얘를 찍어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우리가 지난번에 DAO 할 때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 행의 건수가 응답이 됐었죠. 한 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삭제 요청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FFF 이 프로덕트 아이디를 삭제해 볼게요. 여기다가 삭제. 한 건이 삭제됐습니다. 나오죠. 그럼 얘 자체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 건수가 뜨겠죠. 만약에 제가 없는 걸 또 지워 0건이라 뜨고 그렇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뭐 바로 리다이렉트 안 한다 그러면 뭐 A 태그로 넣어주면 되겠죠? href sql 01 jsp 얘가 목록이니까 목록 그러면 삭제 요청 왔을 때 이렇게 뜨겠죠? 목록으로 이동해 보면 되겠지. 수정도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건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복사해서 03%에 가서 똑같이 밑에다 넣어주고 얘는 수정되었습니다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리다이렉트는 막아주고
그리고 02 프로에다가도 등록되었습니다 넣어주고 리다이렉트 맞고 그러면 이제 등록할 때도 해볼 수가 있겠고 다 해볼 수가 있겠어요. 상품 코드 새로 작성해서 등록하면 한 건이 등록되었습니다. 뜨죠? 목록으로 가서 보면 한 건이 새로 등록되어 있고 또 수정도 아까 P112인가? 얘도 쭉 수정해보면 되겠죠? 가격은 111 그럼 한 건이 수정되었습니다 하고 보면 얘가 수정이 되어 있고 그 마지막 삭제도 해보면 P1212 삭제하면 한 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나오죠. 요거 자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리절트 셋 요 데이터 소스 지정한 거 외에 요 쿼리가 실행된 결과값 있죠. 결과값은 이 바 속성의 이름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적용해 보세요. 네. 아니요. 근데 이름을 샘플이라고 해놨으니까 걔를 아예 비워놓거나 널이 되어 있어야지 뜰 거예요, 아마도. 아니면 로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야겠죠? 뒤에 뭐 확장자가 안 붙어 있거나 걔가 뭔가 파일 경로 같은 형식으로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샘플이 뜨도록 조건을 더 걸어주면 뜰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궁금하게 네, JDBC에 네. MP3 파일 같은 거 있어요. 파일을 넣을 수 있냐고요? 그 파일이 나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파일을 넣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건 그 mp3 파일 경로를 넣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mp3 파일 데이터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나오고 아, 결론은 음악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mp3 파일 경로를 똑같이 업로드해서 파일 경로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시키고 mp3 파일은 파일 업로드 경로에다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시키고 파일 업로드는 똑같아요. 이미지를 하든 뭘 하든 똑같이 하고 이제 불러들여 왔을 때 우리가 음악은 오디오 태그로 해서 할 수 있었죠. 그럼 오디오 태그에다가 그 오디오 태그에서 파일 경로 src 속성에다가 mp3든 뭐든 파일 경로를 가져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 오디오 태그, 비디오 태그 기억나세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요청을 할 때 뭐 슬래시 오디오 또는 뭐 슬래시 뮤직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그 음악에 대한 정보를 넘기거나 음악 파일명을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그걸 서버 측에서 mp3 형식으로 해서 응답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지 서블릿에서는 컨텐트 타입을 뭘로 했어요? 이미지 형식들로 했죠. 그럼 만약에 오디오다 그러면 뭐 오디오에 mp3 이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 타입을 지정해서 응답을 해주면 똑같이 파일 데이터는 똑같이 응답이 되는 건데 그 형식이 오디오로 해서 받아지는 거죠. 그러면 걔도 재생을 시킬 수는 있겠죠. 동영상도 똑같을 거고. 되셨나요? 그러면 오디오 서블릿을 만들어 해서 해보세요. 네. 이해되세요? 그럼 음악도 저장해서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JSL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보세요. 뭐, 삭제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JSTL, EL이라고 하는 파트로 해서 커리큘럼이 한 3일 정도 잡혀 있잖아요. 사실 JSTL로 볼 게, 일단 교재에서의 실습 내용은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포맷도 있으니까, 포맷이랑 뭐 펑션은 우리가 방금 봤고, 포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날짜, 시간 이런 정보 가져왔을 때 그거를 뭐 2023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게끔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경우도 한번 예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SQL 여기까지 보면 되겠고, 포맷을 한번 마저 보죠. JSP 만들어서 fmt.01.jsp 포맷 01.jsp 뭐 방법이 있을까? 만약에 뭐 등록일자, 수정일자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면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했었어요? 그 데이트 타입 가져오면 그냥 데이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값 있었죠. 그 형태로 해서 출력이 됐었는데 만약 얘를 사용한다 그러면 포맷을 가지고 적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음, 뭐로 해볼까? 일단은 데이트 타입을 하나 만들어서 나우라고 해볼까요? 자바 util의 데이트죠. 그리고 페이지 컨텍스트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JSTL로 바로 출력이 되나 해봅시다. JSTL 디렉티브 태그도 지시자 태그도 가져와주고 cout 나우 일단 얘를 날짜를 띄우면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우리가 아무런 포맷 처리하지 않고 현재의 날짜 시간을 띄우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포맷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때 이제 JSTL에서 제공해주는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포맷을 또 가져와야 되니까 포맷을 이렇게 써주도록 하죠. 포맷은 프리픽스 이렇게 주고 여기도 fmt 코어 대신에 얘를 지정해주면 되겠고 역시 접두사로 fmt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포맷 데이트 이 속성으로 여기다가 값을 now를 넣어주고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패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적용되나? 그래도 H1으로 씁시다. 너무 작게 나오네. 그럼 기존에 이제 나오는 포맷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캘린더 클래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캘린더 하고 심플 데이트 포맷, 그쵸? 심플 데이트 포맷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HH MM MMSS 이러면 연월일 10분 초 포맷 지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여기다 이제 뭐 한글이랑 같이 해서 쓰고 싶다. 연 월일 쓰면 되겠죠? 10분 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게시판 등록일자, 수정일자 이렇게 가져왔을 때 걔네들 포매팅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도 있어요. 그것도 몇 개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에 패턴 대신에 타입으로도 지정할 수가 있어. 타입을 지정하면 자동 완성이 지원되는 게 없네. 데이트 그리고 시간만 타입 날짜만 시간만 그리고 둘 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포맷 넘버도 있네요. 포맷 넘버로 숫자 같은 경우도 포매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밸류에 값을 적어주고 12.4567 또 타입이 있겠죠? 타입에 넘버 화폐 퍼센트 그리고 얘도 패턴을 써서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나? 100이 곱해지는 거죠? 백분율이. 화폐는 아예 숫자가 잘라지네. 요 정도? 요 정도 보면 되지 않나? 그래서 날짜 형식의 포맷이랑 숫자 형식의 포맷 이렇게 출력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넘버 타입으로 지정하니까 기본적으로 마지막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2.4567 이렇게 해놨는데 반올림이 되어 있죠. 마지막 자리. 그리고 커런시 하니까 화폐 기호를 그렇죠? 로케이션이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원화 표시 기호에 그다음에 정수 있는 부분만 표시해주고 여기에 추가로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00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안 되네. 타입이랑 패턴이 같이 적용되진 않네요. 그럼 패턴에다가 이제 디테일하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봅시다. 얘를 복사할 수 있나? 얘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지 않을까. 소수점까지 나타내고 싶으면 화폐랑 같이 패턴으로 적용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커런시를 쓰면 이렇게 소수점이 날아가니까 패턴을 이렇게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여기서 복사했어요. 얘를 복사했어요. 요 정도 있으면 우리가 상품 목록이나 상품 데이터 가져온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포맷을 자바 로직에서 다 처리하고 화면으로 넘기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지만 만약에 뷰 단에서 JSP 단에서 하고 싶다 한다 그러면 이 JSL 포맷을 사용해서 날짜 형식 그다음에 숫자 형식 지정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되시나요? 요 정도가 우리가 JSL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장에서 쭉 했었던 것들 거기다가 쇼핑몰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오셨나요? 얘네들을 이제 필요한 곳에 따라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서버도 종료해놓고 우리가 그 상품이란다. 쇼핑몰 적용하는 거를 7장까지만 적용했었나요? 8장부터 잠깐 미뤄뒀었나? 그렇죠. 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유효성 검사였네? 그러면 가져와서 상품 등록에 대한 유효성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8장에선 유효성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예외 처리 그렇죠? 예외 처리를 적용을 해주고 12장은 또 뭐가 있었나요? 필터였나요? 필터 적용하면서 아까처럼 이제 인코딩 필터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리퀘스트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UTF로 적용되도록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까 전에 우리가 SQL 그 예시에서 얘를 안 쓰면 한글 요청으로 안 보내기 때문에 등록된 상품 데이터가 한글이 깨져요. 한글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이걸 매번 써주지 말고 인코딩 필터를 걸어서 써주면 되는 거죠. 그거도 이제 각 장마다 좀 적용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션에서는 이제 뭐 로그인 이런 작업들 그 다음에 쿠키였나요? 14장 쿠키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 추가로 넣어보면 되겠어요. 자, 그거를 이제 한 단계씩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7장에서 했었던 그 쇼핑에 대한 파일을 8장으로 가져와 보세요. 봅시다. 샵 패키지 요거죠?
얘 그대로 복사해서 8장에 자바로 가져오세요. 여기다 넣으니까 바로 다 들어오네. 오케이. 그리고 웹앱에 있었던 샵 폴더, 뭐 스태틱도 가져오면 좋겠죠. 스태틱도 복사해서 웹앱으로 가져와 주고. 애드 프로가 에러가 나네. 이따가 보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도 가져오면 되겠죠. 파일 업로드 진행했었으니까 요 라이브러리 계속 다 쓰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폴더에 있는 라이브러리도 다 가져와 주세요. 자, 그럼 8장으로 가져온 게 샵 폴더에 있었던 요 내용하고 자바 요거, 그다음에 요거 스태틱까지, 그리고 라이브러리. 이거 말고 또 기존에 있었던 게 있었나요? 가져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8장에서 이제 유효성 추가를 해주면 될 텐데, 애드 프로가 에러가 나나요? 커먼 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저장하면 없어질 거예요. 얘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요거 라이브러리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스페이스 했다가 저장 한번 해주세요. 인식이 되고, 애드 프로 여기서 이 기본 경로인가? 기본 경로를 우리가 8장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8장. 요것만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그대로 쓰는데, 유효성 검사를 그러면 어디서 하냐? add JSP 있죠? add JSP에서 상품 등록할 때 자바스크립트 적용해서 유효성 검사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add JSP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냥 여기다 놓자. 넣다가 우리가 화면 이렇게 만들어 놨었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적용할 게 뭐가 있을까? 유효성 검사로 적용할 것들. 뭘 쓰면 좋을까요? 상품 코드 필수로 적용하거나 이런 것들? 양식을 만들어 보자. 그런 것도 있겠고. 어떤 걸 적용하면 좋을지. 상품 등록에서 써줄 만한 게 상품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규칙이 있으면 되겠죠. 프로덕트의 P자를 따서 항상 P로 시작하고 뒤에 어떤 숫자를 뭐 4자리만 해준다든지 뭐 6자리로 한다든지, 그럼 일련 번호의 어떤 규칙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도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정규 표현식으로 지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이 막 100글자, 200글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 되겠죠. 한 20자 이내로 두거나, 뭐 상품명도 뭐 한 글자 그런 상품들이 있을까? 뭐 그런 경우도 자릿수를 제한하면 되겠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숫자인 경우로 체크해 주면 되죠. 가격이 아예 안 들어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얘가 숫자 데이터인지 아닌지 자바스크립트로 체크해 주면 되겠고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재고수도 숫자에 대해서 확인해 주면 되겠고 나머지는 딱히 사용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밑에다가 뭐 jQuery를 써봐도 좋고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우리가 스크립트 JSP 여기다 포함시켰었네요. 여기다가 써볼까요? 스크립트 JSP에 가서 스크립트 JSP 여기에 부트스트랩을 넣어놨구나. 일단은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한번 써보죠. 나중에 외부 파일로 지정해도 좋을 텐데 한번 작성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유효성 검사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폼 태그에서 add JSP에 와서 폼 태그에다가 on 서브밋 속성 썼었죠. on 서브밋 하고 리턴하고 뭐 체크 뭐라고 할까? 체크 프로덕트 함수 호출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 체크 프로덕트 함수를 저 파일 안에서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on 서브밋 속성을 추가해 주고 script.jsp에 가서 여기다가 펑션 체크 프로덕트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상품 코드, 상품 아이디 체크, 상품 이름 체크, 상품명 체크. 일단 요거 두 가지만 먼저 해볼까요? 얘네들 일단 다 가져와야겠죠? 이제 가져옵시다. 이거 우리가 아이디를 부여해 놨었나요? element get element. 자, 이거 값들 가져와지는지만 먼저 봅시다. 아이디가 없죠? 아이디를 부여해야겠네. 폼으로 가져와도 되고, 네. 둘 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가, 폼으로 아이디 지정 안 해놨으니까, 폼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폼은 이름을 써놨나? 폼 이름도 없죠. 폼 이름은 써놓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걸리지 않을까요? 새로 고치고. 임 독성도 사이트
아니요. 입술. 이거 어떻게 이거를 나도 이게 액션 인클루드라서 안 되는 거. 네. 전체가 적용돼요. 그냥 script.jsp가 네. 그래도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어떤 게 없어도요? 위에 있어도 되고 맨 위에 없어도 아, 맨 밑에 있어야 적용이 되는 거죠. 맨 위에 있으면 HTML이 다 안 읽혔는데 동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HTML 다 읽히고 자바스크립트가 읽히면 HTML이 다 문서객체 모델로 로딩이 된 다음에 도큐먼트 문서객체 모델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맨 밑에 있어야. 근데 지금 액션 태그니까 지금 아마 이걸 못 읽는 것 같은데 느낌은 그래요. 스크랩 때요. 네. 거기다가 추가 적용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코딩이 한 번씩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코딩이 안 된다? 어. 뭔가 CSS가 겹치거나 근데 어떤 코드를 적용했는지 봐야 알 수가 있어요. CSS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이 겹치거나 그럴 경우도 있겠죠. 네. 우리가 페이지 어떻게 썼었나? 아, 페이지가 아니라 인클루드지. 아, 페이지 JSP. 파일이지. 프로덕. 아, 값을 안 쓰니까 안 뜨겠지. 음, 하다가 아니 이거 많은 거예요. 아 해봐야 되겠나? 어저께 했다. 네임. 음? 콘솔로그.
아니면 네이시 이거 찍어 분리시 응? 이 시간에 응? 왜 넘어가는 거지? 네, 네. 이런 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만약에 지금 사진 짰고 근데 여기서 사진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미리부터 한장 해놓고 빼가지고 좀 진짜 쇼핑몰 같아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옷 색깔 아, 오타 있구나. 옷이 지금 이제 또 멀티로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거 이렇게 멀티로 가져오면은 와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영화는 일본에서 사면 제가 원래 끝나 이게 그거요. 여기다 원래 무슨 아 조용히 하고 그리고 그것도 장바구니를 하잖아요. 제가 이거랑 이거를 소식했어요. 그러면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나와서 이따가 수험 보내겠어요. 그거 나 진짜 영어 들릴 거 없어 제가 말했죠. 뭐야 되게 나 부도치기 문제 알았어요 네. 정말 재밌지 않아 보였어요
잘 만들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코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폼 형식으로 폼 태그의 네임 속성을 프로덕트라고 해놨어요. 그럼 도큐먼트에서 프로덕트에 접근하면 지금 폼 태그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거의 각각의 네임 속성 값으로 폼의 프로덕트 아이디, 네임, 유닛 프라이스, 유닛 인 스탁 얘네가 다 있나 이 이름이?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상품 코드는 프로덕트 아이디, 네임, 유닛 프라이스, 유닛 인 스탁 다 있죠. 그렇죠. 이대로 쭉 가져와 보면 쓸 수가 있겠고 상품 아이디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상품 아이디 체크하려면 체크하기 위한 프로덕트 아이디 체크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정규 표현식 어떻게 쓰면 될까요? 조건을 T라고 하는 대문자 패턴으로 시작을 해서 폼을 6자리로 할까요? 숫자만 숫자 6자리 이 형식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오는 값은 T라고 하는 값이 와야 되고 그다음 숫자가 와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죠. 0부터 9까지 숫자를 쓰고 몇 자리? 6자리. 그러면 상품을 막 6자리면 얼마나 등록할 수 있는 거죠? 10, 100, 1000만, 10 대충 100만 개 그쵸? 100만 개 이상 등록 못하는 건가? 자, 이렇게 패턴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쓰면 돼요? 조건에서 체크 함수를 써주면 됐었죠. 체크가 아니라 테스트 함수로 이 넘어온 요 값이랑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프로덕트 아이디 얘랑 검사했을 때 테스트죠. 테스트 부합하면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만약에 부합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니까 false가 나왔을 때 뭔가 메시지를 띄워주고 상품 아이디는 P 짜리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띄워주면 되겠죠? 얘네를 자, 일단 이거 걸리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 아무것도 입력 안 했을 때 상품 코드 입력 안 했을 때 등록하면 이렇게 뭐가 뜨네요. 근데 한글이 깨지나요? 한글이 깨지니까 이 제일 위에다가 디렉티브 태그 있죠. 이거를 넣어줄게요. 여기 위에 add JSP에 가서 요 태그 있죠. 요거 복사해서 스크립트 JSP에도 얘를 넣어줄게요. 페이지 인코딩이 없으니까 컨텐트 타입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에러가 날 수도 한글이 깨질 수 있겠죠.
그러고 새로 고침해서 다시 한번 지정해 보면 상품 아이디는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나오죠. 그쵸? 6자리를 따옴표로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P6자리로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P하고 6자리 입력했을 때 넘어가는지도 얼러트가 안 뜨는지도 테스트 해보세요. 6자리 너무 많나? P 1, 2, 3, 4, 5, 6 등록 하면 얼러트 안 뜨죠? 그럼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상품명은 글자 수만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상품명은 몇 자리로 하면 될까요? 2자리 이상에서 2글자 이상 20글자 이하. 그러면 가져와서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랭스로 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글자 수로 해서. 그것도 가능하겠고 아니면 뭐 똑같이 적용을 걸어도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는 let 네임 체크 하고 정규 표현식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도 달러도 붙여줍시다. 맨 마지막에 달러. 두 자리부터 20자리까지 적용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여러 글자 뭔가 한 글자를 대체해서 쓰려면 우리가 기호를 뭘 쓰면 돼요? 여기다가 뭔가 와야 되지 않을까요? 정규 표현식 쓸 때 정규 표현식에서 우리가 적용했었던 그 문법 사항을 한번 다시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썼었나요? 어떤 한 문자하고 매치할 때는 이렇게 점을 쓰면 되죠. 그쵸? 점을 써서 여러 글자 얘를 적용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하고 글자 해주고 if문 적용해서 네임 체크의 테스트 네임 상품명은 두 자리에서 20자리 20글자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띄워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새로 고침해서 테스트 해보세요. 상품 코드 일단 6자리로 적어주고 1, 2, 3, 4, 5, 6 상품명을 안 썼을 때 하면 20자 이내로 쓰라고 나오죠. 한 글자 썼을 때 한 글자 써도 걸리고 두 글자 이때부터는 문제없이 넘어가죠. 20자 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안녕하세요가 5글자니까 10글자, 15글자, 20글자 또 20글자 넘기면 또 걸리죠. 그렇죠? 적용이 됩니다. 자, 상품명 체크는 이 정도 해주면 되겠고 또 가격이랑 재고만 해보겠습니다. 가격 체크 그 다음에 재고 체크 가격은 숫자인지 확인하면 되죠. 가격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니까 한 글자 이상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숫자가 적용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let price 체크 프라이스? 이거 이름이 뭐였지?
유닛 프라이스. 너무 길어지니까 프라이스 체크라고 쓰고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숫자를 우리가 매칭할 때는 뭘 썼어요? 백슬래시 D 얘를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백슬래시 D 써주고 한 글자 이상 나오게끔 하려면 뭘 쓰면 되나요? 1회 이상 나오는 거 플러스 하면 되나요? 아닌가? 이거 아니었나? 우리 그때 어떻게 썼었지? 별 쓰면은 0회 이상 플러스면 1회 이상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되나? 플러스? 숫자가 여러 개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 뒤에 플러스가 붙이면 숫자가 아닌 다른 게 매칭돼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그게 안 될 것 같고. 그냥 얘를 m의 이상, m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m의 이상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쵸? 콤마하고 뒤에 최대값을 지정을 안 하게끔. 그럼 여기다가 1하고 콤마하고 이렇게 써주면 한 글자 이상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숫자 한 글자 이상. 얘는 숫자로 한 글자 이상 랩핑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프라이스 체크 테스트 유닛 이름 뭐였지? 유닛 프라이스 가격은 한 글자 띄워주면 되겠지. 그러면 P 1, 2, 3, 4, 5, 6 그다음에 상품명 테스트 그리고 가격에 아무것도 안 썼을 때 한 글자 이상 뜨고 그쵸? 그다음에 A 입력이 안 되네. 아예 넘버로 해놨으니까 0 해도 되겠죠. 0도 되고 1도 되고 여러 글자 써도 적용되죠. 자, 남은 건 재고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재고는 이제 똑같이 지정하는데 재고는 입력을 안 해놔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글자 이상.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똑같이 비슷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재고 체크도 여기다가 숫자로 한 글자 이상해서 스탁 체크 해놓고 스탁 체크 적용해주고 유닛 인 스탁 그래서 재고는 숫자를 적용해주면 되는데 똑같이 쓰겠습니다. 가격이랑 재고도 반드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재고도 입력 안 했을 때를 체크해 보세요. P 1, 2, 3, 4, 5, 6 상품명 테스트 가격 1, 2, 3 재고 없을 때 재고는 한 글자 이상으로 입력해 주세요. 뜨죠? 그다음에 재고도 0 하면 유효성 검사는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생략하고 써도 된다 라고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요거 내용들이 좀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맨 마지막에 얘네들 다 걸러냈을 때 문제가 없으면 true가 반환돼야겠죠. 제출이 되도록 해주고 각각이 걸릴 때는 false가 반환이 돼야 되겠죠. if 문안에 걸렸다. 그러면 다 false로 그 이후는 진행이 안 되게끔 if 문안에 return false를 넣어주세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 패턴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내가 그 사용할 정규 표현식이랑 검증할 문자열이랑 그리고 테스트 함수를 쓰는 구조가 동일하죠. 그러면 얘는 함수로 만들어서 표현식이랑 문자열을 넘겨줘서 걔를 가지고 처리를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교재에서도 보면 여기다가 함수를 더 만들어서 정규 표현식을 따로 체크해주는 체크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정규 표현식을 받고 두 번째는 엘리먼트 이 해당 요소를 받고 뭐 메시지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에서 사용한 이 코드를 쓰는 건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가져온 정규 표현식이랑 이 엘리먼트 문서객체 모델로 지정한 요소의 값을 확인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는 똑같죠. 요 패턴이.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로 묶어서 처리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 거기 바뀌어지는 정규 표현식 변수랑 문서객체 모델의 요소랑 메시지만 바꿔서 넣어주면 쭉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펄스로 멈추면 되고 얘가 안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체크해서 걸리면 리턴해서 멈춰야 되는 거죠. 체크해서 문제가 없으면 true, 문제가 있으면 false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얘는 true로 리턴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메시지랑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 요소를 찾아가서 다시 작성하게끔 셀렉트를 해주세요. 또 포커스를 하고 그럼 이 함수로 공통 기능을 적용해서 처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신에 여기에 값이 비교할 문자열 값이 넘으면 안 되고 그 우리가 도큐먼트로 선택한 요소가 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변수 선언할 때 이거 밸류로 다 찍어놔서 요거를 걷어내면 돼요. 밸류 붙인 걸 다 걷어내고 함수에다 적용해주면 됩니다. 이거 뭔지 이해되세요? 체크? 그럼 얘를 적용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코드를 조금 우리가 수정해 봐야 되겠어요. 위에 올라와서 요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밸류를 걷어내고 밸류를 다 걷어내고 밑에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기존에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대신에 체크 함수를 여기서 쓰는 거야. 체크 함수를 쓰는데 첫 번째는 프로덕트 아이디 체크 정규 표현식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라고 하는 엘리먼트 넘겨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 길어지나 이러면 메시지는 따로 변수를 써. 메시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쓸 거니까
위에다가 선언해놓고 그냥 함수를 리턴할까요? 그 함수가 리턴이랑 리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받아와서 지금 이 함수를 멈춰야 되는 거죠. 얘가 멈춘다고 해서 얘가 멈추는 건 아니죠. 얘가 true false인지를 가져와서 지금 이 체크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멈춰야 되죠. 그러니까 if문 안에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질문이 뭐냐면 잠깐 일단 이거 쓰고 얘를 완성해 주세요. 체크 얘를 완성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프로덕트 아이디 체크라고 하는 정규 표현식, 그 다음에 엘리먼트, 메시지는 여기다가 변수에 깔아놨어요. 길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다 얼러트 안 띄워도 되죠, 이제. 근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기존에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를 저기다가 걷어냈고 질문은 뭐냐면 그냥 체크를 여기서 걸지 말고 여기서 걸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if문 안 쓰고. 그럼 체크 메소드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럼 체크로 가겠지. 그럼 얘가 부합하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을 하겠죠. 부합해서 true 리턴을 해요. 그럼 누가 true가 돼요? 얘가 true가 되죠. true가 될 때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false가 됐을 때 우리가 멈춰야 되잖아요. 밑으로 진행을 안 하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리턴은 얘에 대한 리턴이죠.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네. 그건 안 되죠. false로 해서 멈추냐? 근데 종료가 돼버리니까. 자, 두 번째 질문. 또 질문이 확장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true를 주든 false를 주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 순간 밑에는 다 데드 코드인 거예요. 함수는 일단 종료가 돼버리는 거지. 받아와서 얘를 멈출지만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네. 함수 내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했는데 얘를 끄는 거지 얘를 끄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꺼지면서 false를 넣어줄 거냐 true를 넣어줄 거냐 해야 되니까. 자, 되셨나요? 그럼 얘 체크했는데 부합할 때는 true, 부합하지 않을 때 false를 가져오겠죠. 그럼 부합하지 않아야지 false를 리턴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코드가 깔끔해지죠? 이렇게. 조금 더 짧게 쓰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정리해봐도 되겠죠. 그럼 뒤에도 메시지에다가 요 뒤에 메시지 긴 거 넣어버려. 그러고 나서 체크로 바꿔. 네임 체크, 그 다음에 네임 메시지 얼러트 여기서 없애버려. 코드가 짧아지죠. 뒤에도 같이 작업해주면 되겠죠? 메시지는 여기다가 좀 정리해놓고 체크로 해서 바꿔. if문 밑에 한 문장이면 괄호를 생략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똑같이 이렇게 쓴 다음에 정규 표현식 넘겨주고 얘는 뭐였죠? 유니프라이스였나요? 유니프라이스 메시지. 지금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되세요? 이해 중이에요? 네, 천천히 써보세요.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완성해보고 체크 펑션 보러 가겠습니다. 체크 해주고 스탑 체크 유닛 인 스탑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천천히 한번 이해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썼어. 그럼 이제 걸리겠죠. 똑같이 6자리 하고 걸고 그 다음 또 걸리고 동작은 똑같이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이 코드 똑같아 해서 그게 10개가 되면 그거에 바뀌는 부분들 있죠. 바뀌는 부분들을 매개 변수로 처리를 해. 그리고 함수로 묶어. 그럼 코드가 짧아지는 거죠. 재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셀렉트가 되고 있나요? 지금? 상품명을 한 글자 썼어. 등록하면 커서 포커스 되죠. 여기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성 검사 8장 쇼핑몰 적용은 끝난 거 되셨나요? 펄스가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여기요? 이벌스? 아니면 이벌스? 게 2008가 펄스 어떻게 아 얘가 펄스가 되면 여기에 어떻게 되냐? 되면은 얘가 트루가 돼가지고 펄스가 반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뭐? 이제 우리가 온 서브밋 그 속성에서 리턴 체크 프로덕트 함수 얘를 호출한 거죠. 네. 그럼 이 함수가 펄스를 리턴 하잖아요. 그럼 서브밋이 안 되는 거. 이게 위쪽에 상품 등록이 안 되는 거지. 애드 JSP에서 온 서브밋에 체크 프로덕트 썼잖아요. 거기에 펄스가 오면 여기 네. 등록 요청을 안 날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막히는 거죠. 걔가 true가 되면 요청을 날리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등록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되나요? 해보세요. 유성. 자, 조금 이제 요거 좀 어렵지만 정규 표현식 표 보면서 그 규칙 이용하면은 우리가 웬만한 그 유성 검사 다 해볼 수가 있겠죠. 저기까지 제곱과 이제곱가 맞죠? i가 맞나요? 제곱? 맞죠? 틀리면 또 자, 유효성 다 걸어보세요. 제한되는 거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불러주는 거. 첫 번째로 뭐가 글자 수가 추가되면은 네. 그때 한번 딱 아닌 척하면서 불러주고 네. 그리고 그 등록이 안 되게 해주는 뭐죠? 그쵸? 네. 왜요? 뭐가 안 돼요? 가우치 못하는데 에러가 나나요? 이걸로 바꾸고 나서 에러가 나요? 그 에러 메시지로 프로덕트 프라이머리 키 커뮤니케이팅. 그러면 똑같은 상품을 또 요청했으니까 1, 2, 3, 4를 이건 안 가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도 안 되는데 넘어가요? 트루펄스가 뭘까? 아, 잤어. 그러네. 거기 낫이 붙어 있었어요? 아, 네. 그러면 했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요. 네. 여러분들 액션 인클루드로 되어 있죠? 근데 그래도 문제 액션 인클루드랑 이거랑 상관없나? 이거랑 둘 다 상관없는 거 같아. 한번 개별적으로 보겠습니다.
JS가 그거 하나를 나야 되죠. 글자 수 지정한 거 있다고 하죠. 글자 수정 아 이게 같이 하죠. 아마 얘기했으니까 에러가 나서 맞지 않아도 그냥 실행되지 않고 아니 아니. 시간이 하나 숫자만 되면 오해돼. 그치 이게 왜 때는 여기서 뭔가 에러가 나서 이거예요? 짱이다. TS 많이 그리고 아무 이제 처음엔 소리 없어. 들어가는 식 이거 하고 나서 완전 이거. 지금 이 중에 하나 아 진짜 날렸네. 아 진짜 날렸다. 그걸 봐야 네. 얘는 많아. 얘는 많아. 안 이거 너무 내용이 아주 흥미진진하고 그래서 저번에 새로 보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닐 경우는 소용을 보세요. 저는 지금 봤을 때 왜? 이건 70대들이 안 하게. 여기서 뭐 왜? 준비 안 되는 거야? 이거 됐으면 잘 되는데. 네네네. 이 사람이 근데 일단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근데 들어갈 리가 없어. 왜냐면 성질 계속 없지. 스크립트 채점 파일들이었어. 맞아요.
오, 지금 유준이 네, 포도 집에서는 연수 명 애들 똑같은데? 그냥 물어본 거야. 애들 다 있으면 똑같이 똑같은데? 똑같아요? 포도 알겠습니다. 어디서? 알았어요. 등록돼요. 등록부 아니야? 그냥 바로 먹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아 이게 없네. A가 없는 거 아니야? 재밌다. 여기다 에러가 나. 모두 다 나가는 순간이야. 이 네임에 있는 거. 유준이 형은 보기만 해. 해놓고 있어요. 나머지 해보세요. 이거 안 내시는 분? 더 넘어가세요. 이때는 넘어가나요? 네. 그러면 에드 JS요. 시장 쪽 이거 발동 자체가 안 돼. 이거 만약에 캐스케이드 되면 여기서 멀리는 홈을 생각. 여기가 일단 나와요. 그것을 상관없다. 시장의 로직에서 틀을 넣는 잘 배우는데. 완전 되겠습니다. 내 자체가 발동이 돼. 저도 맞아요. 여기 지났잖아. 이거는 프로를 지내는 거 안 돼. 불러보시고. 시장 쪽 여기서 올려야 돼. 이거 되게 좋아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넣어줘야 난 질릴 때. 애들이 나가지 두시를 때 여기서 여기 이게 안 되지. 아까는 그런 태깅 되고. 이게 바나나. 정말 많고. 맞게 되는데 맞게 되는 거에서 반대로 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얘가 못 찾았다. 아니 아니. 랩 때문에 들어와. 어딘지 모르겠 맞는 거 같아. 걔를
한번 좋아하는데. 근데 얘는 중복 선언이 안 됐잖아. MST는 그대로 우리가 STD 식으로 내려가고 ST는 이게 그러면 예쁘죠? 와 근데 그게 되네요. 잠깐만. 어떻게 그걸 왜 뜨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극장이긴 하다. 나가는 거 안 돼. 그러니까 다음에는 ABS 코드에다가 컨트롤 C를 돌린 다음에 이 먹는 앞에 저기서 네. 네. 얘가 문제 없으면 얘가 쓰면 그냥 일단 줄게요. 윤준이한테 드릴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걔가 만화하는 거. 걔가 만화하는 걸 일단 그런데 그러면 이 편에다가 아예 저걸 넣어. 이거는 요즘에 괜찮다. 그러면 조건이 아니라 얘는 이 선수에 대한 체크 스터트나 선수에 대한 리턴 같은 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체크를 해버리면 거기서 이거 내가 안 하는 데가 끝나버려. 어? 아, 무슨 말인지 알고 왔는데.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얘가 월스가 안 나오면 계속 진행이 되잖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진행됐을 때 리턴 수를 찍잖아. 그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리턴 해가지고 함수 그대로 노출해버리면 얘가 그냥 수레 월스가 싹 끝나고 두번 써는 되죠. 말할 수 있어. 여기가 스타트예요. 됐다. 윤준이 깔끔하게 그냥 테스트 한 번씩 해서 한번 했어요. 정규 표현 10분 좀 감사합니다. 17분이네. 채팅을 누가 보내셨나요? 또 안 되시는 분 다 되시나요? 수업은 다 감이 오시나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애기 변수 있잖아요. 뭐 개인 칠시 게임 치고요. 이 함수의
메시지를 어떻게 겠지?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거가 있었나요? 근데 대문자 아니가 R이 그냥 아니. 대체 생성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R이 대문자로 써. 매개변수. 혹시요? 네, SQL에서 지금 내가 줘야 돼요. 리스트. 네. 거기서 로우의 두 번째 파일 경로가 있어요. 몇 번째? 로우의 몇 번째, 한 번째 인덱스에 프로덕트 아이디. 프로젝트 아이디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은 맨 마지막 인덱스에 있겠죠. 네네네. 네? 혼자서는 절대 못 잡고. 혼자서는 못 잘 것 같다고요? 그럼 같이 둘이서 자요. 어떻게 해야 돼? 둘이는 가능해요? 말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둘이 하면 되죠. 회사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리님 옆에다 붙여놓고 김대리 너는 나의 뭐 하면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대리님 이거 안 돼요. 대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역시 미래 같은 저거. 자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미래 벌칙 같아. 집에 가야죠. 몇 시간 가는 거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갑자기 또 먹고 있는데 완전 잘못했어요. 제가 방금 먹었거든요. 네네. 틀렸어? 좀 환기를 잠깐만 시킬게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우리 진짜 뭐 입안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안 해. 이거 좋아요. 진짜. 어떻게 무슨 되지? 약간 뭐 할맛이 나요. 할만하시나요? 아, 그치. 좋네. 아, 왜요? 뭘 해야 돼? 뭘 같은 되지? 아침에 일찍 와요. 일찍 가서. 선씨 네. 여기 본체가 아 이렇게 들칠 뻔했네. 큰일 났어요. 뭐였어? 아 이거 소트 여기 돌렸다. 카페인이 너무 많이 섭취했는데. 이사님 이게 어저께 네. 일이 있었는데 이게 거의 뭐예요? 네. 삼재기는 5시간 10시간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거의 1분만 했어요. 점에서 진짜 슬펐어요. 뭐요? 어디서 해본 거예요?
아까 JSTL에서 태그로 넣었잖아요. 어제 그거 안 들어가지고 SQL 너무 잘쳐. 어떤 거 뭔가 이거 SQL 저기 넣은 거 있죠. 아까 좀 아시겠죠? 아, 어떻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게 진짜 어려워. 어떻게 또 정... 그냥 똑같이 하면 되잖아. 누구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저 그 있잖아요. 자바 상위 문서 뭐라 개발 문서. 개발 문서 보고 아마추어가 너무 됐어. 아 여기서 처음에 여기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인풋으로 안 보내고 버튼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연결하는 그걸 힘든 거 치고 했던 게 이렇게 그 프로그램 짱 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가져와진다. 그러면 삭제를 물론 이게 버튼이거든요. 버튼인데 이 버튼이 인풋이랑 같이 해가지고 근데 이걸 히든으로 주고 이걸 서브로 주고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얘를 버튼으로 줘야 됐어요. 왜냐면 이거를 좀 이게 다 버튼이었는데 네네 뭔가 좀 얘만 아니, 네네. 근데 그렇게 해도 뭐야? 아 근데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숙제를 하잖아요. 얘를 들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봤을 땐 치는데 처음에 그게 문제였어요. 이게 진수님이 준 코드였어. 근데 진수님이 이거를 인프로 줬어. 그래서 제가 했던 제 그때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 한 시간 정도 지나고 생각보다 스트리밍이네. 그래가지고 스트리밍을 했죠.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을 딱 했는데 부트스트랩이 어떻게 뜨는 거야? 이쪽 다 던져가지고 딱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그걸 또 뭐? 근데 이까지는 그냥 끝나는 거 같아. 보이나? 네, 인풋이 안 보여. 그러면서 얘랑 연결이 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쓰는 거. 이게 같이 씻는 거. 컴퓨터로 떴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는데 얘도 얘랑 묶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딱 지금 이해를 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얘가 이제 가져와서 산 뒤에 여기 소모스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비이 가지고 셰프도트 요거를 가져와서 이거 설정해. 이게 그리고 하나 문제가 또 뭐였냐면 인코딩이 문제였어요. 제가 이거를 여기까지 하려고 인코딩 했어. 하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여기서 월드를 넣었어. 근데 지우니까 근데 다시 해버렸다가 왜 다시 지금 오늘 아침에 진소형이랑 해줘가지고 이거 좀 타입 좀 다르다 여기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나 그래서 아, 맞아. 뼈내리겠어. 아, 그래서 여기 할 때 여기도 딱 바꿨는데 얘를 얘가 아까 전에 풀라인가 밑에였어요. 그래서 얘를 또 찾아가지고 얘로 바꾸려고 제가 왜 그렇게 못 쓰는 걸 봐가지고 그런 게 싫어. 네. 이게 그거 넘길 때 이걸 이 값을 넘길 거예요. 아니요, 그거를 가져와야 돼. 얘를 가져와요. 얘를 아이를 가져와야 기본 키잖아. 기본 키여가지고 JDBC를 삭제해 주는 거. 이거 JDBC 보시면 자, 여러분 이제 이 스크립트를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포함을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add.jsp 밑에다가 스크립트 코드만 이렇게 따로 포함을 시키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다 쓰면 되긴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부트스트랩 포함 코드도 있고 또 뭐 만약에 이미지 슬라이드 하고 싶으면 슬릭.js, 스와이퍼.js 포함시키면 되죠. jQuery도 포함시키면 되고. 근데 또 그거 말고도 여기다가 뭔가 또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함수를 만든다. 그때마다 여기다가 쭉 하면 이 코드도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를 외부 파일로 유효성 검사하는 파일로 걷어내 보겠습니다. 그럼 스태틱에다가 JS라고 폴더를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 여기에 validation.js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 볼게요. JS 폴더에 여기는 조금 접어놓고 여기다가 new 해서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검색하면 자바스크립트 파일 나오나요? 들어가서 validation.js validation.js 여기에 가서 여기다가 유효성 검사 해놓고 script.js에서 작성한 이 펑션 가져오면 되죠. 펑션을 잘라내기 스크립트 전부 다 잘라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정의하면 되겠죠. 그리고 스크립트 JS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크립트 JS를 포함시키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 대신에 src로
이거 루트부터 할 수 있나? 봐야겠네. 현재 이 스크립트 파일의 위치가 여기잖아요. 샵 밑에 있는데 일단 상대 경로로 지정하려면 상위로 한번 올라가서 웹 앱으로 가야 되죠. 웹 앱에서 스태틱으로 내려와서 JS 밑에 얘를 지정해야 되겠죠. 그럼 상대 경로로 쓴다 그러면 상위로 한번 올라가서 스태틱 밑에 JS 밑에 validation JS 얘가 포함이 되면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포함시켜 주고 똑같이 등록해 보는 거. 동작 하나요? 등록 눌렀을 때. 근데 이게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텐데 스태틱은 아닐 거고 이렇게 해도 되나? 루트부터 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이렇게는 안 되네. 얘 기본 경로를 잡아주면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어디에요? 챕터 08이죠. 챕터 08의 스태틱이 이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죠. 절대 경로로 한다. 그래도 걸리네요. 그러면 챕터 08을 매번 쓸 수가 없으니까 뭘 써주면 돼요? 기억나세요? 얘 써주면 가져올 수 있겠죠. 이것도 되나? 얘가 루트부터 가져와지나? 테스트 해봅시다. 이렇게 써면 되죠. 이 부분이 챕터 08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챕터 09에 가도 10에 가도 11에 가도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상대 경로 절대 경로 얘는 동적으로 절대 경로를 가져와서 적용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지금 루트부터 요청을 하면 웹앱부터 해서 자원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웹앱 있는 폴더부터 해서. 네, 로컬호스트부터 요청하는 건 URL로 요청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건 또 이제 요청을 보내면 웹앱 안에 있는 자원들은 현재 그 어플리케이션 경로 있죠. 챕터 08 여기서부터 스태틱으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앞에 로컬 호스트부터 쓰면 어떻게 되냐? http 로컬 호스트 8080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에 루트가 붙어 있었나요? 이렇게 했었나? 테스트 해보세요. 로컬 호스트 8080 루트 이 경로는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얘는 실제로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거죠. 자원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그러면 그 요청 경로가 매핑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샵의 이미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던 것처럼 서블릿에서 요청하는 경로가 매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따로 그 요청 경로 매핑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안 들어가질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쓰면 실제로 얘를 띄웠을 때 우리가 제일 하단에 엘리먼트가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볼게요. 맨 밑에 내려가면 여기에 로컬호스트부터 뜨네. 잠깐만, 이게 아니지. 새로 고침 안 했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 이거 로컬호스트도 한번 해보세요. HTTP. 근데 그거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3080. 이렇게 치면 이제 실제 렌더링된 HTML에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자원이 포함이 되는가? 이렇게는 안 되죠. 얘는 URL 경로를 요청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서블릿을 만들어서 그 리스폰스로 저 validation.js 파일을 응답을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미지 서블릿 이렇게 만든 것처럼 여기에 아까 어디였어요? 챕터 08에 스태틱에 JS의 validation 이 넘어오면 걔를 파일로 응답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URL 경로로 요청이 왔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효성 검사 이제 외부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됐죠. 그러면 등록했을 때 이렇게 유효성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서버 종료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챕터 11로 넘어갔었어요. 챕터 11로 08에서 했던 거 쭉 가져오세요. 방금 한 거. 뭐 가져와야 되는지 이제 알죠? 뭐 가져와 보세요. 챕터 11에서는 뭐 해야 되나요? 에러 처리. 에러 처리 해보면 되겠습니다. 연결이 안 돼요? 한번 일단 요거부터 가져오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스태틱도 가져오고 샤폴더도 가져오고 그리고 라이브러리 다 가져오고 웹인프의 라이브러리 그리고 얘를 변경 저장 한번 해주고 오케이 다 된 건가요? 11장에 스태틱까지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까지 외부 파일 하나 가져가죠. 되게서 배우지 않나요? 배우지 않나? 이제 지금 이게 좀 잘못잡아서 이미 프로 서버가 실행되고 있어서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파일을 열어
코드상은 문제가 없어 보여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11장에 와서 예외 처리는 지금 그냥 적용이 되어 있나요? 왜냐면 web.xml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메인 JSP를 실행시켜 보세요. 타이틀도 좀 써주면 좋을까? 샵 메인 JSP 실행해 보면 어디 갔어? 여기서 실행이 됐죠?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를 요청을 해. 그럼 404 에러 페이지로 가죠. 그렇죠? 근데 얘를 뭔가 부트스트랩을 적용해주면 좋겠죠. 404 밑에 헤더랑 이거는 똑같이 깔리고 컨테이너로 가운데로 적용돼서 오게끔 해줘도 좋겠죠. 그러면은 에러 여기에 가서 404 JSP에 부트스트랩을 먹히게 해주려면 이 코드 위에다가 메인 JSP에 있는 바디만 가져오세요. 메인 JSP에 가서 쑥 복사를 해서 메인 JSP 바디 안에 있는 거 다 복사해서 404에 가보세요. 근데 아마 이거 인클루드 경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것도 맞춰봐야겠죠? 메인 다 가져왔죠? 근데 지금 인클루드 하면 에러가 나죠? 헤더가 같은 경로에 없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샵 밑에다가 다 이렇게 넣고 있지만 헤더, 후터 이런 경우는 다른 폴더에다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분리를 해주거나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경로부터 해서 절대 경로로 가져와 주면 어느 폴더 경로에서건 헤더 JSP를 들고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상대 경로로 찾아간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에러에 있잖아요. 에러에서 웹앱으로 올라와야겠죠. 거기서 샵으로 내려가서 header.jsp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상위로 올라가서 샵의 header.jsp를 지정하면 되는 거죠. 상대 경로로 한다 그러면.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여기서도 지정한다 그러면 샵의 footer, 샵의 스크립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404가 떠도 얘는 뭘 못 갖고 있어요? 부트스트랩 CSS를 안 갖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404 여기에도 부트스트랩을 여기다 표시를 해주거나 적용을 해주면 좋겠죠. 그거를 계속 넣어보면 되는데 메인 JSP에서 상위에 이렇게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 CSS를 넣었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404에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CSS를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도 script.jsp로 분리시킨 것처럼 뭐 link.jsp 이렇게 해서 CSS 포함시키는 애들을 한 파일로 묶어서 적용해줘도 좋겠죠. 그런 것도 방법이 되겠어요. 일단은 이거 부트스트랩 링크를 가져가서 404에 가져가서 여기다가 넣어 봤을 때 일단 메인이 떠지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메인이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이 메인 화면 표시 요거 대신에 404 에러 페이지로 메시지만 바꿔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메인 화면, 뭐 로그인 화면 이런 식으로 버튼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04에 와서 요거 메인 화면 요거 대신에 뭐예요? 밑에 404 에러 페이지 얘를 메인 화면 여기 제목에 넣어주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쇼핑몰입니다. 이거 대신에 넣어주고 상품 목록 버튼은 이건 이제 날립시다. 그리고 상품 목록 대신에
메인 화면으로 가게끔 해주면 되죠. 그렇죠? 여기서는 루트의 메인 JSP 이렇게 썼네요. 이것도 이제 좀 맞춰 보도록 하죠. 요청 경로를 확인해 주세요도 메시지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다 지워주시고, 루트 컨텍스트의 main.jsp, 요거 로그인은 그냥 버튼 지워버리고요. 상품 목록 있죠? 요거 대신에 메인 화면 해놓고 요 경로를 루트로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루트를 요청하면 이렇게 가게끔, 혹은 루트 index.jsp를 요청하면 가게끔 매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404 에러 페이지 부트스트랩 적용된 게 나오겠죠.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 자, 일단 여기까지 정정해놓고,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놓은 그 main.jsp 대신에 index.jsp 만들어서 최상위 경로를 갈 수 있게끔 지정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web.xml 있나요? web.xml을 가보세요. 그러면 웰컴 파일 있죠? 웰컴 파일을 루트를 요청하면 이 index.jsp가 열리도록 해놨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복제본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 main.jsp 이 코드를 전부 다 복사한 다음에 웹앱 경로에다가 index.jsp를 만들어 주죠. 아이고, 이건 뭐야? JSP를 만들어서 index.jsp 웹앱의 경로입니다. 얘를 이제 실제 메인으로 쓰게끔 이렇게 해주시죠. 그럼 또 여기 왔을 때는 헤더가 없죠. 샵 밑에 헤더가 있으니까. 후터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를 이제 절대 경로로 다 잡아놔야 위에서부터 샵 밑에 헤더, 뭐 밑에 뭐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있을 텐데, 가능하면은 샵이라고 하는 이 업무 프로세스에 있는 페이지들은 샵 폴더 밑에다가 쓰고, 뭐 공통적으로 뭐예요? 헤더, 푸터, 스크립트 이런 애들은 뭐 레이아웃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정리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는데, 뭐 여기서도 상대 경로로 잡아가자면 현재 경로에서 샵에 푸터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일단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현재 경로에 샵에 푸터, 스크립트, 그 다음에 헤더도 현재 경로 밑에 샵의 헤더. 이렇게 잡아주고 404 에러 페이지에서 메인 요청했을 때 못 가나요? 컨텍스트 패스는 있어야겠지. 자, 404로 가겠습니다. 에러에 404 가서 이 루트 뒤에 얘는 있어야겠죠? 우리가 각각 어플리케이션마다 컨텍스트 패스가 다르니까 챕터 11이죠? 걔가 들어가게끔. 이 앞에 루트 없어도 됐었나요? 없어도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404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러 페이지에서 메인 화면 요청하면 루트를 요청했을 때 이 메인이 뜨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얘네 경로 맞나요? 경로가 다르죠. 상품 목록 얘네 다 샵 밑에 있었던 것들이니까
경로가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절대 경로로 잡아줄 수 있어야겠죠? 자, 하나씩 해봅시다. index.jsp 상위 루트 밑에 index.jsp에 가면 여기서 이제 얘네들도 다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이따가 정리할 건데 지금 뭐 다른 건 다른 거고 현재 경로에서 product.jsp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어느 폴더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대 경로로 주면 현재 경로에 product.jsp가 당연히 없을 수 있겠죠. 현재는 루트에 있으니까. 그러면 역시 얘를 잡아줘야겠죠. request get context path. 얘를 근데 좀 짧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이렇게 해서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밑에 샵에 product JSP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정이 되나요? 테스트 한번 해보죠. 전체 루트에서 상품 목록 슬래시가 있어야겠네. 샵에 product JSP. 그러면 요 A 태그를 어디서 쓰든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해보면 되겠습니다. 인덱스라는 게 웹에 바로 밑에 있어. 웹에 바로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었던 게 콘텍스트 패스가 챕터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잠깐 다시 뭐라고요? 콘텍스트.js가 네. 웹에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콘텍스트.get 콘텍스트가 챕터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챕터 아니요, 똑같아요. 샵 밑에 들어가도 리퀘스트 get 컨텍스트 패스 하면 챕터만 가져오는 거죠. 컨텍스트 패스는 챕터까지만 그 어플리케이션의 최상위가 되는 경로 있죠? 그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컨텍스트 패스는. 그럼 이제 최상위 인덱스에서 이거 다 지우고 여러분들 챕터 11만 써보세요. 그럼 얘가 메인으로 뜨죠. index.jsp로 해놨으니까. 그리고 상품 목록 눌렀을 때 상품 목록으로 가죠. 여기서는 나머지는 샵 밑에 있는 애들이라서 얘네 클릭하면 얘네들은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얘네도 절대 경로로 지정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404가 안 고쳐져요? 그래요? 네. 네,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개별적으로 좀 보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JSTL을 쓴다 그러면 매번 리퀘스트 컨텍스트 패스 필요할 때마다 A 태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매번 쓰지 말고 얘를 아예 위에서 뭔가 변수로 선언해 놓고 짧게 써도 되죠. 뭐 루트라고 변수를 선언해 놓고 그런 식으로 써봐도 좋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JSTL 안 쓴다 그러면 선언문을 써도 되지 않을까요? 루트 뭐 이렇게 써놓고 request cannot be resolved. 내장 객체가 스크립트릿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선언해놓고 얘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요? 짧게 쓰려면 JSTL을 안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만약에 JSTL 쓴다 그러면 C set 해가지고 거기다가 변수를 저장해놓고 쭉 쓰면 되겠죠. 뭐 그런 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넘어가나요? 이것만 테스트해보고 좀 개별적으로 볼게요. 그래도 되죠?
이런 것들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사가 안 고쳐져? 에러가 나는 거니까 아니면 자동사를 시청자로서 메인을 열어보세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XML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좀 해놓고 X 메인 코드 가지고 X는 저도 일단 가공사로 넘어가시면 근데 얘 페이지만 말고도 없어요. 웹에서 설명가 얘 인덱스 웹전 XML이 제가 안 하는 거를 이거를 지금 웹 파일을 지금 따는 건데 이거 이전에 이거 좀 비슷한 거구나. 이 수선이 안 써도 지적인데 이 네이버에 이 혹시 컴퓨터 안 만든 거 있겠어? 예, 사실 봤습니다. 맞네, 맞아. 웹전 XML을 사이가 많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웹전 XML을 이거 실습할 때 웹전 XML을 썼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얘는 그러면 컴파일 한번 되면서 제가 필터할 때도 쓰고 이게 메일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일단은 여기서 처음 마시고
그 차에가 EX 좀 있어. 서버 비슷한 거. 공장 자체가 판에 있는 여기서 원래 이전에 뭔가 에어페이지 얘네 리셉션이 리셉션이 뜬다는 거는 그게 EX 점 자 초크에서 배워가 아직 이름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래서 처음 시작될 때 서버가 시작했지. 이렇게 내려주는 거 모델이 말씀. 아, 네. 이거 메인에서 근데 제가 지금 인디스점 JSP에서 너무 이제 하나 더 줘서 그러고 이제 여기 뭐 가는 근데 이게 하나 더 줘서 할까요? 여기에 슬래시가 더 만들어가지고 얘가 이미 슬래시를 아 맞네 그렇습니다. 얘를 여기에서 전문가 이게 제가 다시 듣기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다른 행사가 떠야 되는데 웹툰 웹툰에 에러점 자동차 나와야겠다. 얘가 제한다고 인식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 이게 안 돼. 여기도 혹시 404인데 일본스가 있지 메인을 사람이 없으면 사실 얘도 이것 때문에 진짜 이상하네. 404 패키지 404 때 여기에서 얘는 404를 갔는데도 404도 얘네가 발생하면 아예 괜찮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근데 그 자기가 이름이 잘 돌아가는 건지 세번사의 이미 안 되는 네, 아 좀더 엑스는 좀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서버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서버에 근데 얘도 잡았는데 어떻게 아 처음에 그럼 서버 쉬는 거 같잖아요. 제 실행을 할때 전제됐다 시작되면 서버의 기본은 제일 있다.
근데 어차피 XML을 고치는 근데 XML을 고친다는 게 서버가 실행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홈페이지를 써보고 제 실행됐어요. 이게 저는 그 아까 인덱스에 있을 때 시작을 대표의 용도가 많이 자, 여기까지 일단 되셨나요? 또 개별적으로 안 되시는 것들. 자, 지금 뭐예요? 뭐 테스트 해본 거냐면 메인 화면에 와서 상품 목록 가면 상품 목록 들어가지고 뭔가 여기서 알 수 없는 경로를 요청을 하면 404로 들어가면 돼요. 거기서 메인으로 다시 올 수가 있으면 됩니다. 루트로. 그랬을 때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404를 가보면 되겠죠. 그러면 404 JSP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죠. 어떻게 메인으로 가냐고요? 그거는 이제 web.xml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웹인프에 web.xml에 이 웰컴 파일 리스트 있죠? 이 웰컴 파일 리스트가 루트 경로를 요청했을 때 뜨는 파일들, 매핑되는 파일이 여기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index.jsp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 이름이 얘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루트를 요청했을 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서버가 실행될 때 web.xml에 있는 그 웰컴 파일 리스트 중에 있는 웰컴 파일을 검색을 해서 우리가 루트 그 웹앱 바로 밑에 있는 index.jsp가 있으면 걔를 띄우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루트잖아요. 얘를 하면 index.jsp가 뜨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봤는데 index.jsp에서 지금 요거를 현재 샵 경로 밑으로 들어가서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네, 에러가 나요?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죠. 얘를 루트부터 해서 가져온다. 루트 밑에 샵 밑에 이렇게 하면 절대 경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 에러는 안 나는데 그러면 예외로 적용되는데요? 왔다 갔다 거려요? 예외로 갔다가 왔다가 거리네. 얘를 액션 태그로 include를 걸면 여기로 실행 흐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루트를 사실 모르는 거였죠. 맞나요? 디렉티브 include는 코드를 합친 다음에 컴파일하는 거였고, 액션은 여기 현재 메인을 하고 있다가 헤더로 넘어가는 거였죠. 그럼 넘어갈 때는 그 헤더는 헤더 안에 있는 변수만 아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JSP include는 얘를 모르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여기서 찍어주긴 하겠지만 그거 돌아가는 시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 그럼 만약에 이거 대신에 디렉티브 include를 쓴다. 그럼 디렉티브는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나요? 파일 include였죠. 그다음에 파일
이름으로 썼나요? 그거를 한번 지정해 보면 어떨까? 근데 봅시다. 우리가 페이지에 include의 파일 이렇게 적용해주면 되는데 이 안에서는 일단 저게 적용이 안 되네. 이게 문제네. 디렉티브에서는 스크립트를 쓸 수가 없다. 일단은 그러면 최상위를 한번 써볼까요? 챕터 11인가요? 이거는 되는지. 에러가 나나? 지금 이거를 못 가져와서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로 include해서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켰었죠? 근데 지금 코드가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경로를 못 잡고 있다. 상대 경로는 지정이 되나요? 상대 경로는 잡고 있네. 얘를 뭔가 고정된 절대 경로 값으로 지정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음... 얘를 샵부터 가리켜도 현재 경로. 근데 이게 똑같이 404에서도 적용할 수 있냐 보면 여기는 상대 경로 들어가면 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겠고 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요? 네. 자, 한번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절대 경로로 다 넣게끔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금 보면 애매한가? 가져오려면 게스트의 컨텍스트 패스. 얘를 쓰면 적용은 되는데 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이게 뭐 때문에 예외가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10분 쉬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쉬었다가 가시죠. 헤더. 예외가 뜨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7회. 이건데. 오.
이 순간 H는 투자할 이게 우리 그렇게 하는 수도 좋아요. 얘만 없으면 차라리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루트를 요청하면 되네요. 프로덕츠에 가서 실험을 좀 아 근데 이게 뭔 차이인데? 중간에 그 슬래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있어요. 제가 저거 했었는데 이것도 다 된다고 봤어. 근데 그거는 또 그렇게 나잖아. 집에 가서 주말에 내가
그냥 루트로 쓰니까 되네요. 컨텍스트 패스 쓰지 말고. 아니요, 나는 슬래시 하고 하고 슬래시 진행해요. 아 진짜 오늘 이거 그냥 뭐라고 여기다 손이 손상했는데. 이기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쓰지 않아.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야. 이거는 상대방이고 여기서 이거를 이게 앞에 오는 순간 절대 못 봐.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절대 못 봐. 절대 그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절대 공부에 정리를 처음부터 하는 게 절대 공부. 맞아. 그러면은 막 중간에 그거 앞에를 안 써주는 거 절대 아시는 분들 정보만 이걸 또 혼자 안 써도 우리가 작업으로 써도 승리가 없는 이게 승리가 얘도 승리가 이거 승리가 그러면 얘들은 바로 자, 여러분 돌아오셔서 헤더 푸터 스크립트는 레이아웃 폴더를 만들어서 분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컨텍스트 패스 지정 안 해도 그냥 루트에 샵 바로 지정하면 절대 경로로 지정이 돼요. 슬래시로 바로 지정하면 돼요. 근데 이제 URL인 경우에는 다른 거죠. A 태그 안에 href의 URL로 들어가는 건 그 컨텍스트 패스가 필요하고 그건 URL 요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include의 그 JSP include 하는 자원을 파일을 이제 가져오는 거는 루트부터 시작해도 기본 웹앱부터 해서 쭉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지정하는 거랑 URL을 요청하는 거랑 구분을 해보면 되겠고, 헤더, 푸터, 스크립트는 레이아웃으로 분리를 시켜도 되고 얘네는 공통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모든 경로에서 레이아웃 밑에 헤더 하면 돼요.
여기 앞에 그냥 최상의 경로 있죠. 루트를 다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에 대해서 인클루드를 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레이아웃 헤더, 레이아웃 포터, 스크립트. 하는 김에 CSS도 조각 파일을 만들죠. 링크 JSP를 하나 만들어서 CSS 파일을 모아둘 JSP 파일 만들겠습니다. 챕터 11. 웹앱부터 출발하는 거죠. 챕터 11기록을 하고 보면은 소스로 내려오고 다 내려가야 되잖아요. 웹앱 있는 부분이 이제 JSP 자원이 시작되는 출발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루트의 레이아웃, 헤더 JSP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또 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죠. 원래 JSP 파일의 절대 경로가 외계이라고 여기까지. 그쵸? 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index.jsp에 가면 이 위에 링크에서 부트스트랩 CSS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가져올 거예요. 뭐 jQuery가 아니라 뭐 내가 만든 CSS 파일, 또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이미지 슬라이드 CSS 파일 등등등 이렇게 막 여러 개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여러 개 추가된 거 인덱스에서 추가했으면 어디에요? 또 샵 밑에 가서 add.jsp에 여기다가 또 추가해주고 또 추가해주고 다 해야겠죠. 그러면 포함되는 CSS가 뭐냐에 따라서 이 파일 가서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러지 말고 얘도 포함 파일을 하나 만들자라는 거죠. 이렇게 쓰지 말고 script.jsp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script.jsp를 복제를 해서 link.jsp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script.jsp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link.jsp. 그럼 여기다가는 CSS 파일 링크 시킬 것들을 포함을 하는 거죠. link.jsp에는. 그럼 여기 뭐 들어오면 돼요? 아까 부트스트랩 포함시키는 거 있죠? 얘 들어오면 되지. 얘 잘라내기 해서 이게 헤드에 들어올 수 있을 텐데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부트스트랩 써주면 되겠죠. 얘도 가져갑시다. 아예. link.jsp에 얘를 포함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걸 include로 가져와 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사실 뭐 디렉티브 include로 가져와도 되겠죠. 레이아웃에 link.jsp 그럼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인덱스입니다. 여기는. 포함이 되는 거지. 얘는 JSP JSP include로 할 일이 없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CSS를 포함시켜주는 과정에서 실행 흐름이 바뀌어서 자바 코드로 해서 뭔가 로직을 짜거나 제어를 할 일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CSS를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 여기에? 해보면 되죠.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서버가 지금 돌고 있는 건지 체킹이 안 되니까 이게 헷갈린다, 진짜. 문제는 없죠. CSS는 가서 포함만 되면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과정. 지금 렌더링 충분히 다 돌았을 텐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애초부터 코드를 포함시켜 놓고 해도 상관이 없죠. 실행 흐름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세션에다가 다크모드를 설정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CSS 파일을 얘를 포함시킬까, 다크모드 CSS를 포함시킬까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아니라 얘를 써야 되는 거죠. 실행 흐름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link.jsp에 가서 여기서 스크립트 코드로 세션에 있는 값을 가져오든지 지정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둘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세션이라면 코드를 포함시켜서 시작을 해도 세션은 가져올 수 있을 거고, 별도로 해서 가져오더라도 세션은 가져올 수가 있겠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큰 차이는 없겠죠. 그래서 링크 여기다가 추가하면 되겠어요.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바꿔주세요. 요거를 복사해서 액션 태그로 통일할게요. 일단은 샵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샵 다른 애들은 필요 없고, 샵에 가서 요거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되죠. 매드 프로니까 필요 없고 화면 파일들만 얘 대신에 얘 들어가면 되겠고, 메인 프로덕트 포함되면 되겠고, 프로덕트도 그러면 이제 나중에 CSS 파일들을 추가해주고 싶다. link.jsp 여기 가가지고 링크 href static style.css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되겠죠. 맞나요? 우리가 외부 자바스크립트 포함할 때 어떻게 했나요? script.js에서 이렇게 추가했죠. 그냥 스태틱을 가리키는 건 안 되나? 얘도 테스트 해보죠. 루트를 가리켜도 되나? 이거는 URL이라서 스태틱부터 하면 아마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됐었죠. 스크립트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등록 누르면 넘어가진다라는 거는 얘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베리데이션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단 리퀘스트 패스 가져온 다음에 그 경로로 쭉 오면 되니까, 그러면 링크 JSP에서도 스태틱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돼요? 리퀘스트 컨텍스트 패스 가져오면 되는 거죠. 얘 지정해서 스태틱에 style.css 불러오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든 CSS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스태틱 밑에 CSS 폴더 밑에 style.css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죠. 되나 한번 해볼까요? 스태틱에 가서 폴더 만들어서 CSS 만들어서 style.css 만들어주세요. CSS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적용하면 블루. 그러면 안 되나? 부트스트랩이 잡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important
안 되나요? CSS가 자원에 뜨는지 한번 보자. 얘인데 챕터 스태틱 CSS 스타일 CSS 포함은 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이거 말고 아디에 한번 CSS가 적용되나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만든 CSS도 추가로 써볼 수 있어야 되니까 아디에 적용이 안 되네. 캐시도 한번 비워보고 서버를 다시 시작해볼게요. 자, 서버 다시 재실행해서 새로운 자원이 추가가 됐으니까 경로는 맞죠? 경로 보시면 link.jsp에 여기에서 스태틱 css style.css 봅시다. 스태틱 css 맞죠? 여기에 이제 자원이 떠야 되거든요. CSS 자원이 소스 폴더에 가면 얘가 떠야 되는데 가져와 봅시다. link.js에서 릴레이션을 스타일 시트로 안 줬어요. 뒤에 있는 속성이요? 이거 없어도 경로가 맞으면 일단 가져오거든요. 코드가 길어서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없어도 인식은 될 거예요. 자, 일단 경로를 한번 맞춰보죠. 뭔가 서버가 인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빠져 있는 게 있는지. 여기는 뜨는데, 그쵸? 이렇게는 뜨죠. 네, CSS에서 이 경로는 일단 인식하지 못하는 경로인 것 같고 404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CSS 파일을 못 찾죠? 네, 아까처럼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 경로는 인식을 하는데 바뀌었다. 이제 컬러 들어가죠. 들어가나요? 뭔가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만든 CSS는 이렇게 지정해주면 됩니다. 요 경로 컨텍스트 패스에다가 static css style.css 가져와 주면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컬러만 변경해 놨었어요. style.css에 컬러만 변경해 놨습니다. 뭐 테스트로 쓴 거니까 얘는
지워 놓으면 되겠고. 색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자원이 들어오면 개발자 도구에서 이 소스라고 하는 탭이 있죠. 여기에 그 스태틱 밑에 CSS, JS가 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자원이 여기 나옵니다. 밸리데이션도 가져와 있고 CSS도 가져와져 있죠. 그래서 얘가 떠 있으면 정상적으로 뜨는 거고, 콘솔에 만약에 404가 뜬다 그러면 경로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가 만든 CSS 적용하는 것까지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게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나머지들은 쭉 완성을 해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폴더 구조를 한번 보세요. 레이아웃에서는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한 애들만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스태틱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 파일들 추가해서 쓰면 되겠고, link.jsp에서도 이렇게 해서 경로 똑같이 쓰면 되겠죠. 안 되시는 분 되시나요? 서버가 다시 코드 도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11장에서는 일단 에러 페이지는 등록이 되어 있었고, 추가로 우리가 화면을 좀 더 쪼개봤어요. 그렇죠? 레이아웃을 더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겠다. 12장에서는 뭐 했었나요? 12장 챕터 12에서는 우리가 적용한 게 필터였네요. 그렇죠? 필터에다가 필터에서 해봤던 게 뭐 있었나요? 어센시케이션 필터? 이런 거 있었는데, 얘는 여기서 뭐 따로 해줄 건 없을 것 같고, 인코딩 필터를 한번 넣어보죠. 인코딩 필터를 적용해서 리퀘스트 쭉 항상 안 써도, 항상 못 썼어요 우리가. 리퀘스트 하면 set 캐릭터 인코딩, 이 코드를 항상 넣어줘야 한글 깨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걸 아예 필터에다가 넣어놓고 UTF-8으로 항상 지정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죠. 근데 사실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그 클라이언트에서 요청 온 인코딩 타입이 뭔지 확인해서 그거를 맞춰서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필터로 한번 적용해 볼 텐데, 그것도 이제 챕터 11에 있었던 거, 그 쇼핑몰 샵 다 들고 온 다음에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앞에서 적용한 거 다 가져오면 되는데, 일단 자바 코드 샵 가져와 주고, 그리고 에러 레이아웃 샵 스태틱 이거 폴더 다 가져오면 되겠죠. 메타인프는 빼고 가져와서 웹인프에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index.jsp도 가져오세요. index.jsp 웹앱에 가져와주고, add pro는 라이브러리 파일 가져와야 되죠. 라이브러리 파일 항상 포함시켜주고, 복사해서 웹인프에 라이브러리 파일 포함시키고, add pro는 변경사항 만들어서 다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웹.xml에서 이 에러 페이지 설정 코드 있죠. 챕터 11에서 했었던 에러 페이지 설정 코드 복사해서 챕터 12에 웹.xml에 가서 위에다가 쓰죠. 필터 여기 바로 위에
에러 페이지 설정 써놓으면 되겠지. 그럼 앞에 11장에서 했던 거 다 가져와서 적용이 된 거죠. 했었던 거 좀 꺼놓고 샵에 어떤 거요? 아, 지우셔도 되고 놔둬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루트의 메인으로 가니까 이제는 그렇죠?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인코딩 필터를 추가해 보죠. 인코딩 필터. 항상 인코딩 되는 걸 이제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챕터 11은 이제 접어놓고 필터 패키지에 가서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인코딩 필터. 클래스 만들어서 인코딩 필터. 요거 하나 해놓으면 이제 한글 깨짐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필터는 필터 인터페이스 구현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두 필터만 쓰고 있는데 오버라이딩을 해주세요. 오버라이드 메소드 소스 메뉴에 가서 이닛이랑 디스트로이 이닛을 제일 앞에 쓸게요. 순서대로 디스트로이를 맨 마지막에 쓰고 그 다음에 인코딩을 변수로 선언해서 웹.xml에다가 초기 값으로 초기 파라미터 에서 설정한 초기 파라미터 가져오기. 그걸 이제 여기다가 적용해주면 됩니다. 이건 일단 웹.xml 가서 일단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UTF-8 값을 갖고 있는 애를 웹.xml에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초기 이닛이 딱 되면 그걸 변수 여기다가 넣어주고 두 필터, 항상 필터가 걸릴 때 인코딩을 설정해주면 되죠. 디스트로이는 따로 할 거 없을 것 같고 요것만 걸어놓고 이제 웹.xml에 가서 필터 경로를 등록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모든 그 JSP나 서블릿에서 request set encoding type UTF-8 이거 코드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웹.xml로 가겠습니다. 자, 오셨나요?
그러면 지금 12장에 웹 인프의 웹.xml에 와서 뭐 여기서 뭐 어센시케이션 필터, init 파라미터 필터 예시로 해봤었는데 그거 놔두고 맨 밑에다가 여기서는 쓰고 있네. 인코딩 필터 추가를 해보죠. 필터 자기 맘대로 막 코드가 움직여서 위에 거 하나 복사할게요. init 파람 필터 있죠? 이거 그냥 복사할게요. 틀을 복사하고 밑에서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름을 인코딩 필터 쓰고 필터 패키지 밑에 인코딩 필터 지정해주고 파라미터 이름은 아까 인코딩 그리고 값을 UTF-8 저는 어드민을 쓴 적이 없는데 어드민이 나오네. 자, 그 다음에 매핑은 이 이름을 쓰는 거죠. 필터 네임을 여기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URL 패턴은 모든 경로. 그럼 모든 경로 올 때마다 인코딩 필터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UTF-8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서 다른 인코딩을 쓴다. 얘만 바꾸면 모든 거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관리하는 게 필터가 되겠습니다. 필터 있어요. 네. 체인 필터만. 체인 두 필터? 필터는 하나만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걸고 그다음 필터 또 걸고 또 걸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필터 메소드를 호출하면 첫 번째 필터에서 그 다음 필터를 호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필터의 순서? 그거는 한번 좀 내용을 봐야 되겠네. 여기 그러니까 XML에서 설정된 순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뭔가 그 필터 내부에 어떤 설정들이 있는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이 웹.xml에 작성된 순서대로 돌건. 그게 궁금하면 그 리퀘스트 요청이 오잖아요. 리퀘스트 요청 객체로 세션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필터마다 세션 꺼내서 세션에다가 카운트 속성을 하나 등록을 해놓고 카운트를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인덱스가 누가 1번, 2번, 3번인지 확인을 해보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일단은 인코딩 이렇게 적용해놓고 인코딩 필터에 가서 지금 질문한 게 요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필터들이 어떤 순으로 누가 먼저 적용이 되냐 그 순서에 대한 개념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리퀘스트에서 세션이 여기서는 안 가져와지나? 세션에 대한 게 뜨진 않네. 서블릿 리퀘스트라서 HTTP가 아니라 한번 봅시다. 필터에서는 근데 세션을 건드릴 수가 없나? 구조상? 그건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션을 가져올 수 있거나 어플리케이션을 가져올 수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카운트를 매겨서 확인해 보면 되죠. 그거는 한번 질문에 남겨주세요. 클래스홈에.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필터가 적용되는지 보려면 출력을 좀 시켜주면 좋겠죠. 인코딩 필터 하고 뭐 인코딩이 뭘로 적용되어 있는지. 네. 그래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
필터는 하나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때 우리 그림 보셨나요? 그림 그려드린 거 보면 이런 그림 봤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어떤 필터가 있으면 그 다음 필터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에다가 어떤 설정을 해놓고 그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넘겨주는 거죠. 그 두 필터는 다음 필터를 호출하는 메소드예요. 만약에 얘가 인코딩 필터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필터가 또 설정되어 있으면 걔를 호출하는 거죠. 근데 없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죠. 문제가 없으면. 지금은 뭐지? 코드 안에서 얘가 인코딩이고 뒤에 다른 필터가 있으면 얘를 호출하겠죠. 하면서 지금 어디 가는 중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 다음 필터가 설정이 되어 있겠죠. 네. 얘 다음에 또 필터가 있고 필터가 걔네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건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순서가 아까 이제 질문한 게 이거예요. 이 웹.xml에 이 뭐 어센티케이션 필터도 있고 파라미터 필터도 있고 인코딩 필터도 있잖아요. 여기에 작성해 놓은 순서대로 순서가 잡히냐? 그걸 이제 확인해 보려면 인덱스를 한 번씩 찍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방금 했던 얘기가. 얘는 이제 다음 필터를 결국은 요청을 하는 거예요. 호출을 하면서 지금 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세팅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세팅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다음 필터한테 넘겨주고 그럼 필터가 누적이 되는 거지. 그 다음 필터에서 그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받아서 또 필터 걸고 또 넘겨주고 걸고 넘겨주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쵸? 근데 그 순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안에 내부적인 로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얘가 돌아가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메인을 한번 켜보세요. 그러면 로그에 콘솔에 이제 인코딩 필터하고 인코딩 타입 UTF-8이 뜨면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인코딩 필터 떴나요? 이렇게? 저 그럼 필터가 걸린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다른 페이지로 갔다. 상품 목록에 갔다? 그래도 걸리죠. 그렇죠? 상품 목록이 왜 안... 뭔가 에러가 있는데? 어떤 에러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아마 파일 경로를 못 찾아서 여기 넘어가도 인코딩 필터 걸리죠, 계속. 그렇죠? 요런 작업들. 네. 걔는 특정 경로만 하고 있죠. 네. 중간에 원래 어디? 어떤 파란 필터 이니파란 필터 클래스에서 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거 이해 안 된다고요? 예. 지금 뭐지? 이거 경로 매핑이 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 웹.xml 지금 이니파람 필터 말하는 거죠. 얘는 기존 파라미터가 어드민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요청할 때만 필터가 걸리는 거죠. 필터 02 pro.jsp 그럼 필터 02 pro.jsp를 요청했던 거는 필터 02 JSP예요. 그럼 여기 파라미터로 id랑 패스워드가 넘어가겠죠. 그럼 넘어가면 받아오겠죠. get 파라미터로 해서 받아와서 같은지 확인을 하죠. 같으면 문제없이 그냥 가는 거고 같지 않으면 else로 오겠죠. 그때 디스패처 포워드를 하게 되면 지금 필터 02 pro.jsp가 온전하게 뜨는 게 아니라 메인으로 이동하도록 포워딩을 해주는 거죠. 포워딩이라는 게 그쵸? 메인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때 실습 해봤었잖아요. 여기서
필터 02 실행해 보면 아이디 비밀번호 뜨죠. 근데 여기서 틀리면 메인으로 가는 거고, 틀리지 않고 어드민 1, 2, 3, 4로 하면 로그인 프로 JSP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를 보면 이거인 거죠. 얘가 뭐예요? 뭐 init 파람 필터다. 그럼 얘가 리퀘스트 요청이 오다가 여기서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의 원래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경로로 포워딩을 하는 거지. 걔가 이제 화면 응답이 되는 거죠. 샌드 리다이렉트? 샌드 리다이렉트는 리스폰스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 적용이 안 됐었나? 우리가 리퀘스트 디스패처 가져오고 나서 HTTP 서블릿에 아마 있을 텐데 얘는 서블릿 리스폰스잖아요. 이 리스폰스로 샌드 리다이렉트가 안 되죠. 방법이 있나? 그냥 포워딩만 되냐, 리다이렉트는 안 되냐 이거잖아요. 그쵸? 리다이렉트 필터에서 리스폰스를 할 수 없는 이유. 이미 필터가 걸릴 때에는 아마도 일단 여기 있는 이 리스폰스는 우리가 서블릿에서 쓰는 그 HTTP 서블릿 리스폰스가 아니라서 샌드 리다이렉트 메소드를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근본적인 거겠고, 얘를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쟤를 뭔가 다운캐스팅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하면 HTTP 서블 리스폰스로 다운캐스팅을 한 다음에 얘죠? 그러면 샌드 리다이렉트로 호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메인으로 간다. 루트로 간다. 이게 되면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 저거 똑같이 했을 때 관리자 계정 틀렸을 때 포워딩 하지 말고 리다이렉트를 하자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청이 왔잖아요. 아이디랑 비번이 틀렸죠? 그러면 왔을 때 아이디랑 비번이 어드민 1, 2, 3, 4로 똑같았어. 그러면 뭐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필터 02 프로 JSP를 응답을 해주는 거죠. 여기 리스폰스를 타서 JSP가 가는 거지. 이 JSP가 여기 응답에 타서. 자, 일단 되는지는 해보고 다시 이해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운캐스팅을 하면 샌드 리다이렉트를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 필터 02 JSP를 실행을 해서 아까 전에 내 화면 어디 갔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나? 실행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어드민 1, 2, 3, 4 하면 성공으로 해서 프로로 가죠? 많이 틀렸다. 그러면 메인으로 튕기는데 루트로 일단 리다이렉트는 해주고 있죠. 그쵸?
루트로 리다이렉트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지금 챕터 10이니까 챕터 12 루트로 해서 맞춰주면 가지 않을까요? 챕터 12에 루트 이렇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컨텍스트 패스 가져오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해서 요청해보면 메인으로 가죠. 리다이렉트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해결됐나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쓰고 싶다 그럼 리퀘스트 컨텍스트 패스를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요? 얘도 없네? 그럼 다운 캐스팅 해. 리스폰스가 아니라 리퀘스트. 안 떠요? 잠깐만. 오타가 있나요? 리퀘스트가? 원래 리퀘스트에 그게 없었나? 왜 안 돼? 얘가 임포트가 안 됐나? 임포트가 안 됐네. 얘 클래스밖에 안 되네? 무슨 일인가? 떴는데. 떠요? 왜 안 떠? get context pass. 일단 이클립스가 좀 뭔가 맛이 갔나 봐요. 그럼 루트 가져와서 루트로 가게 하면 되죠. 그럼 또 가서 비번을 틀려. 메인으로 가죠. 가죠? 이렇게 하면 리다이렉트 할 수 있겠죠? 그런 제어들을 필터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지금은 요거 예제 코드에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 리퀘스트를 열어보고 그 안에 뭔가 우리 사이트의 자원을 건드리면 안 되는 어떤 경로에서 요청이 왔다. 그러면 걔를 아예 계속 뭐 게시글 목록이든 이런 데 들어가지 못하게 아예 그냥 메인으로만 튕겨버리거나 뭐 그런 처리들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해주면 돼요. 뭐 이 필터를 로그인이 됐는지 여부를 필터를 만드는 거야. 로그인 필터를 만들어.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얘를 가져왔다라는 건 이걸 통해서 세션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션을 가져왔으면 세션에 유저 아이디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서 유저 아이디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로그인 페이지로 튕기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내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필터 적용한 것까지. 그리고 우리가 로그에서 필터가 적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이트 보고 있다가 내가 뭐 바지 상세 그 쇼핑몰 화면을 보고 있었어. 거기서 바로 로그인을 해. 그러면은 메인 화면으로 가는 게 좋아요? 보고 있던 그 상세 화면을 가는 게 좋아요? 보고 있던 거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로그인을 하고 나서 메인으로 리다이렉트를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직전까지 보고 있었던 페이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직전까지 보고 있었던 페이지를 확인을 해서 로그인 완료 처리가 됐을 때 직전 페이지를 로그인 처리된 이후로 띄워주게끔 만들면 그런 기능이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우리가 뒤에 이제 나머지 13, 14, 17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새로운 기능들이 있죠. 장바구니, 그 다음에 뭐 세션, 쿠키를 사용하는 걸 이 쇼핑몰에다가 계속 누적해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그것도 해보고 그게 다 완성이 되면 실제로 하나씩 주제별로 기능을 해볼게요. 회원가입, 로그인, 그 다음에 게시판 그거를 쭉 다 완성해서 로그인 됐을 때 처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회원 정보 수정, 탈퇴 이런 것까지 쭉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상품 쇼핑몰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또 차근차근 주제별로 다양하게 게시판의 형태로 해서도 또 하나 프로젝트를 또 해보고 그 정도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다 감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구조랑 이런 것들 있죠. 포트폴리오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소개를 드리고 우리의 관건은 이 팀빌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 편성 있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게 뭐냐에 따라서 주소창에 에러를 발생시킨다고요? 주소창에 없는 페이지를 요청하면 404를 가야 되는 게 맞죠? 404를 어떻게 가냐? 그거는 web.xml에다가 에러 페이지를 등록을 시킨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404 에러 코드가 발생했을 때 에러 파일 폴더 밑에 404 JSP를 가도록 해놓은 거죠. 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